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나와 성격이 맞지 않거나 의견이 충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맞는 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족과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을 겪은 경험이 없으신가요? 특히 자녀나 시어머니 혹은 친척들과 대화할 때마다 성향이나 고집 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서도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말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그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고집을 부리실 때가 있죠. 처음에는 그런 차이를 이해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불편한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의견 차이가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겠지만 결국 그 방식이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태도나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도 더욱 원만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관계를 풀어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쉽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관계가 더 원활하게 풀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카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때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즉,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나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나 시어머니와 자주 의견 차이를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까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배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자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일 때 부모님으로서는 매우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스스로 독립성과 생각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직장에서 오래된 방식에 집착하는 동료가 있다면 처음에는 그 사람의 태도를 불편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역시 그동안 경험한 어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은 점점 더 나 자신을 이해하고 관계도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계를 설정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존중은 단순히 좋은 말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경계를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 불편함을 내면에 쌓아두기만 하고 상대방에게 전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감정의 폭발로 이어지고 작은 갈등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설정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상대방에게 명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고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부 갈등은 많은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인데 서로 다른 세대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 때문에 종종 갈등이 발생하죠. 한 예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주 간섭하거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그런 간섭을 참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이 쌓이고 결국 말 못할 불만이 쌓이게 되죠. 이때 며느리가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안일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의 도움이 고맙긴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조금 더 자주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하면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간섭도 줄어들게 됩니다. 며느리가 처음에 이런 말을 꺼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경계를 설정하고 나면 서로의 편안함이 커지게 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결코 무례하거나 불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과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역할과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그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요구를 명확하게 하고 시어머니도 그 요구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조언을 주고 싶다면 그것이 간섭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조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의사소통을 잘하면 고부 간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가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필요한 부분에서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될 때 관계는 더욱 성숙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커질 것입니다. 세 번째, 대화와 소통 늘리기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이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대화 자체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차분하게 나누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톰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이해와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 말은 대화를 통해 단순히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화는 말 그대로 소통의 창구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갈등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 잠시 멈추고 이 상황에서 내가 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과 차분히 대화하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와 소통의 목적은 결국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말하는 것과 너는 항상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지만, 후자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화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상대방의 입장이 조금씩 맞춰지고 갈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대화가 단순히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과정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화와 소통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말을 온전히 듣고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은 후에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단지 말을 듣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경청을 통해 서로의 입장이 이해되면 갈등이 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와 소통의 핵심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길어지고 갈등이 심화되면 존중을 잃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대방을 더욱 존중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중과 공감은 대화의 기초이자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톰 피터스가 말한 것처럼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화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유연성 가지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사람의 성향이나 방식에 대해 고집을 부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와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방식이나 생각을 존중하고 나 자신이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각자의 성향과 방식을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차이가 나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동료는 좀 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는 성향을 지닌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동료가 느리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답답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료의 방식도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내 방식이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자신의 방식으로 더 큰 실수를 피하고 더욱 깊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게 주장하는 방식만 고집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방식에서 배우고 내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그 사람의 방식과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내가 고집을 부리며 상대방에게 나의 방식만을 고수하라고 강요한다면 그 관계는 점차 더 불편하고 경직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방식이 존중받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고 나 역시 그 사람의 방식에 불만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갈등이 깊어지기만 할 뿐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방식을 고수하고 그 사람이 내 방식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역시 자신만의 방식이 있고 그 방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보다는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할 때 관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의 방식을 조금 수정하거나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 처리를 빠르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동료가 느리게 일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방식이 다른 점에서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답답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사람의 방식에 맞추는 것이 오히려 가정 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상대방의 성향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연성을 갖는 것은 단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 고집을 꺾을 줄 아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방식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 아니며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연성은 단지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관계가 지속될 때 갈등은 줄어들고 더욱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유연성을 가지는 것은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거나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거리두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결코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조금 더 자유롭게 개인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창들 사이에서도 이런 상황은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불편한 사람을 한 명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한 동창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경 씨와 최은혜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의지하며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경 씨는 점점 은혜 씨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는 항상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 했고 수경 씨가 의견을 낼 때마다 그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성격도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죠. 수경 씨는 그 불편함을 계속해서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수경 씨는 은혜 씨와의 관계에서 잠시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었죠. 수경 씨는 은혜 씨와의 만남을 점차 줄여가면서 그간 불편했던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경 씨는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점차 더 편안해졌습니다. 수경 씨와 은혜 씨는 몇 달 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전처럼 매번 대화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경 씨는 이제 은혜 씨의 성격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은혜 씨는 수경 씨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경 씨가 거리 두기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은혜 씨와의 관계에서 불편했던 감정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었던 덕분에 두 사람은 다시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때때로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계에서 불편함이 계속 쌓인다면 그것을 강제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잠시 떨어져 있어 보는 것이 때로는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리를 두는 것이 갈등을 피하기 위한 도망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은 서로가 잠시 떨어져 있으면 각자의 공간에서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만날 때 서로의 입장도 조금 더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물론 이런 거리를 두는 방법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서로 더 건강하고 성숙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이 너무 격해지기 전에 잠시 물러나서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는 점입니다. 거리 두기가 꼭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나은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관계에서의 갈등 해결 방법들은 사실 모두 하나로 이어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과 배경,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작은 오해들. 그러나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해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이 다르고 그로 인해 느끼는 감정도 다릅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마주하게 되면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다가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진짜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불편함을 모두 해결하려 할 때, 때때로 우리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진 않나요? 사람은 바뀌기 어렵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형성된 방식을 쉽게 바꾸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보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때 관계가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작은 노력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힘이라는 걸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관계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에서의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소통의 방법과 이해를 배울 기회를 줍니다. 갈등을 대할 때 조금 더 열린 마음과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갈등은 결국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기 다르고 그 다름이 오히려 더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조금이라도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지혜 한 조각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